안녕하세요. 승무원 할매 TV 김용숙입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는 김용숙이 왜 승무원이 됐을까 하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세요. 저라는 사람은 젊은 시절에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허영심 덩어리기도 하고, 그거와 일맥상통하니까 공주병 환자였던 것 같기도 하고, 또 호기심 천국이에요. 여기저기 기웃기웃 관심이 많아요. 일단 아직도 그래요. 근데 공부는 못해요. 왜 공부를 못하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몸을 잠시도 가만두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잘할까? 내가 공부를 못하니까. 하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구엉덩이가 무겁더군요. 그냥 한 자리에 이렇게 딱 붙이고 앉으면은 잘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몸을 마구 움직이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공부를 못하는 건 그렇게 이상할 게 없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혹시 키우시는 분들은 아이들을 관찰을 이렇게 해서 잠시도 한 자리에 못 앉아 있으면 얘는 공부는 안 되는 거구나 하고 딴 거 시키세요. 그냥 무조건 억지로 앉혀서 공부하라 그러시지 말고요. 뭐 생긴 대로 살아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거지로 대학도 못 갈 거를 아버지가 넌 대학 안 가면 쫓아내버린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한 석 달 붙이고 앉아서 공부해서 뭐 그냥 그럭저럭 그냥 시원찮은 대학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적이 안 되니까 제 과에 맞춰서 가지 않고 그냥 붙는 거를 목표로 해서 갔으니까 적성에 안 맞는 과를 선택한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 이름도 거룩한 식품화학과라는 데입니다. 수학을 1도 모르는데 제가 거기서 공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부의 지옥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그래, 사람들이 나한테 조금 생겼다 그러니까 배우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탤런트가 되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럼 이제 탤런트가 되면은 저는 그냥 팔자를 고치고 뭐 그냥 구름 위를 떠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웬걸 맨날 엑스트라 단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찰나에 대한민국에서 제2차 남북적 십자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때 지금으로 말하면 도우미 이를 5단체에서 차출을 했어요. 배우협회, 가수협회, 탤런트협회, 경희대 관광과, 대한항공 여승무원들 이렇게 5군데에서 20대 초반에 미모 전쟁이 불꽃 튀는 여성들을 한데 모아놓은 거죠. 그 남산에 있는 적십자 강당에. 그래서 거기 이렇게 모아놨는데 조금 뭔지 이게 때깔이 달라. 분위기가 달라. 그런 집단의 여성들이 있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달라. 보기에. 그래서 궁금해서 가서 툭툭 쳐가지고 여보세요, 거기 그 사람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물어보니까 우리요? 승무원이에요. 승무원이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비행기 타는 직업이래요.
비행기를 타요? 저는 그때까지 비행기라는 것을 단어로만 들었지 본 적도 없고 타본 적도 없었습니다. 비행기 타고서 뭐 해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외국 왔다 갔다 해요. 비행기라는 것도 호기심, 외국을 왔다 갔다 하는 직업이라는 거에 저의 호기심이 만개합니다. 그래서 저거 내가 또 해봐야 될 거구나, 내가 가봐야 될 거구나 하고 승무원이 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고배를 마신 끝에 대한항공 여승무원 19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로서는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엄청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하는 일이 좋고 능력이 우수하고 뭐 이런 엘리트가 가는 집단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때의 사회 환경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일단 외국 여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나라가 못 살기 때문에, 저희 나라라 그러면 안 되지.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의 산업화를 위하고 국가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자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계획, 5개년 계획 이런 것을 만들어서 나라의 돈이, 나라의 국부가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외국 여행을 철저하게 막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여행은 돈이 많아도 갈 수가 없고 뭐 권력이 좋아도 나갈 수가 없고 반드시 외국에 나가서 일이 있는 사람들, 업무가 부여된 사람들이 아니면 외국을 나갈 수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외국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정말 선망의 대상이고 로망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져 있어서 혹시 외국에 나가서 북한 사람들과 접촉이라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반공국가이기 때문에 외국을 한번 나가기 위해서는 신원조회를 4, 5개월을 해야 됩니다. 요즘같이 뭐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어서 그냥 한번 누르면 모든 데이터가 쭉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본인의 사돈의 팔촌까지 다 찾아다니면서 그 신원을 줘야 하니 4, 5개월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 뭐 조금이라도 연관관계에 있는 사람이 산대거나 납북된 집안의 가족들은 절대 외국을 나갈 수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이만큼 외국 나가는 일이 통제가 되니까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엄청난 인기 있는 직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때는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이 몇 가지 없었어요. 그냥 여자들이라고 해봐야 어느 회사에 가서 그냥 사동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물심부름이나 하고 차심부름이나 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뭐 청소까지 해야 되는 그런 일 외에는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스코리아나 아나운서 뭐 배우들도 마찬가지죠.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장래 직업이 뭐냐, 뭘 하고 싶으냐 그러면 다 승무원이라고 할 정도로 승무원들의 인기는 엄청났었습니다. 저희 그 MBC 5기생 탤런트에서도 3명이 하여튼 승무원이 됐었습니다. 아마 그때 배우 중에서 승무원으로 간 사람들은 그 3사람이 유일하지 않을까? 어쨌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무원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도 엄청난 선진 문화를 일찍 받아들이고 외제 물건, 외국 물건에 그렇게 목말라 하는데 마음껏 저희가 사가지고 들어올 수는 없었지만 그거를 누리고 접하고 할 수 있었다는 어떻게 보면 특혜를 누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평생을 통해서 그렇게 뭐라 그럴까? 행복했다 그럴까? 재미있었다 그럴까? 추억에 남는 기간이 저는 4년을 했었는데요. 아마도 없지 않을까. 외국 나가서 자고 일어나서 밥 먹으러 나가고 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한두 개 사고 관광하고 또 들어와서 호텔에 쉬고 동료들하고 수다 떨고 또 집에 돌아오면 집에서 오래간만에 왔다고 가족들이 반겨주고 그러면서 걱정은 없고 우리가 살면서 늘 걱정을 등에 짊어지고 사는데 그때야말로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누리기만 했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나 하고 추억에 젖기 때문에 제가 승무원과 관련돼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